네, 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저희가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면 좋은가를 보기에 앞서서 영상을 먼저 보겠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다른 아이와 어머니의 대화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 하고 있으면 엄마 그거 모습 보면 좋냐? 응? 나 집에 오면은 솔직히 짜증나. 너 막 그런 거 하면은. 게임도 뭐 머리에 드는 게 있어야지. 맨날 뭐, 응? 그리고 오락만 하는 게임만 해가지고 뭐 되냐? 응? 머리는 확 비어 있는데 맨날 그 오락만 하고 있어? 응? 네 동생들이 보고 뭘 배우냐고. 컴퓨터 하는 거 배우겠죠. 어머니의 비난이 배우는 게 계속되자 중요하다. 결국 아이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지. 알았어. 진짜. 저 봐봐. 뭐 말하면 너 성... 짜증나요.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반기 시작되는데 하반기에는 허송 세월을 보내면 안 돼. 결과가 나와야 돼. 결과가. 단 10분이라도 좀 보고 매일 반복해야 된다고. 알겠어. 네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야 돼. 그거를. 근데 요즘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따지다 보면 그냥 괜히 헤매다가 가. 이거다 싶어서 하나 팍 찍어갖고 빨리 해야 돼. 선생님하고 얘기 많이 안 해? 그런 거에 대해서? 해.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시지?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 줄 알아?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 줄 아냐고. 다 얘기해서 대충은 알아. 뭐 하고 싶은데 내가. 운동. 너 뭐 하고 싶은데? 됐어요. 왜? 네. 자, 여러분 이게 부모하고 자녀하고 대화일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대화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 대화 부모님들이 이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자녀하고 이렇게 사춘기 청소년들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냐면 일단 학업을 중요시하는 부모님들은 내가 어떻게든 얘를 설득해서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애들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부모의 비난을 계속 받는 악순환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체로 두 부류로 나타나요. 하나는 이제 그런 비난과 자존감 낮아지고 상처받고 계속 비난 듣고 하는 게 이제 내사돼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요. 계속 그 비난을 자기가 스스로 계속 해요. 예, 이따가 끝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는 혼자 있어도 자기가 그 비난을 스스로 계속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이 와요. 이제 우울증이라 딱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무기력해지고 굉장히 불안도 높아지고 되게 위축되고 자존감 낮아지고 예, 뭔가 도전하기 힘들고 기력이 없어요. 생기가 없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든지 이제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비난을 들을 때 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그러니까 이 분노를 계속 안으로 이제 자기를 향하는 경우에 이렇게 우울증으로 들어가고 이거를 외부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분노가 계속 쌓이면 이 공격성을 이제 바깥으로 보통 이제 이게 비행 청소년들이거든요. 애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뭐 나쁜 일들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아이하고 이런 경우 대화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이제 애하고 말을 해서 어떻게든 이 뭐 비행 청소년이면 비행 청소년 또 아니면 이제 막 집안에 들어가서 꼼짝을 안 하고 학교도 안 갈래 막 이런 애들이면 또 그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거를 내가 얘를 뜯어 고치고야 말리라 이런 이제 굳센 결심을 하고 대화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거는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일방적인 훈육이나 일방적인 좀 강압적인 그런 말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선 대화를 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말하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 말하기도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빙산 모델에 따라서 이제 말하기 하는 거를 같이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부모들 마음에 이미 너무 원하는 게 있어요. 이미 너무 원하는 게 자녀에 대해서 이미 원하는 게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힘들거든요. 그거를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이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이 돼요. 예, 대부분 이런 부모님들도 상담에 많이 오시는데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분의 어린 시절과 연관이 돼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로 인해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성격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거를 자꾸 아이한테 투사해서 거기에서 이제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또 애를 계속 이제 통제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반응이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삶하고 다 통째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뭐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일단 이렇게 이 자리에 잘 오셨고요. 아셔야 되고 알면 아는 만큼 노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대해서 이게 끊어져서 이 악순환이 계속돼서 아이들이 또 다른 증상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예, 또 다른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빙산 모델에 입각한 말하기 어떻게 하는지. 자, 제일 첫 번째가 스탑이에요. 스탑. 네. 아까처럼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 계셨잖아요. 어머니하고 아버님. 이제 내가 진짜 자녀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고 싶다. 나랑 자녀의 대화가 다시 좀 건강해지고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까와 같은 소통 방식을 멈추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멈추셔야 돼요. 예. 그런 소통을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애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 이제 다다다다 너 또 이렇게 하고 제가 아는 분은 저랑 친한 분인데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잔소리를 하다 못해서 이제 그걸 보면 그냥 코드를 뽑아버린대요. 네, 아이는 친구랑 지금 엄청 친한 친구랑 열심히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정말 아이한테는 엄청난 거의 폭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하거나 막 잔소리를 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스탑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코미디언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씨가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이성미 씨가 이제 그 캐나다에 사실 때 아드님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욕을 그렇게 하셨대요. 매일매일. 그냥 아들만 보면 이제 그 쌍시옷의 욕들 아주 이제 원색적인 욕을 정말 그 말발로 이성민 씨 말발이 좋잖아요. 그걸로 이제 매일같이 아침부터 아침에 봤을 때 점심에 봤을 때 저녁에 봤을 때 아주 계속 이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새벽기도 가서 엄청 은혜를 받으시고 와서 첫 번째 그 딱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고 첫 번째 이분이 하신 게 그거를 정말 스탑하셨대요. 예. 그거를 딱 멈추신 순간부터 관계 회복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나쁜 패턴을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멈춰라. 쓸데없는 잔소리들, 아이를 비난하는 말들, 레이블링하는 거, 프레임 씌우는 거, 넌 쓰레기야. 뭐 이런 말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까처럼 너 머리는 확 비어가지고 그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애 머리가 비어져요.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멈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정말 그걸 한번 멈춰보세요. 내가 오늘만 참아봐야지. 오늘 성공했으면 내가 3일만 참아봐야지. 3일 멈추고 내가 일주일만 참아봐야지. 이렇게 계속 멈추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런 긍정적인 걸로 이제 바꿔서 하시는 건데 요거는 사춘기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말 유용한 대화의 기법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임하고 대화법이라고 해서 지금 상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부부 치료 같은 경우, 가족 치료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정말 가장 많이 쓰인다고도 할 수 있는 대화법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거에 제가 전부 다 가져올 수는 없고 제일 1단계만 가져왔어요. 1단계. 1단계가 쉬운데 대부분이 못해요. 이제 대화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뭘 대화라고 생각하냐면 자녀를 앞에다 앉혀놓고 내가 말하면 대화했다고 생각해요. 대화가 아니에요. 자녀의 말을 들어야지 대화예요. 들어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 세대들이요. 듣는 거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좀 왜 그럴까요? 듣지를 못해요. 듣는 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훈련이 안 됐어요. 그 듣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생각으로 이미 너무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듣는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 요거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갖고 있으면 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정말 숙제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따가 할 예가 있는데 생각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엄마, 나 오늘 그냥 학원 안 가고 친구랑 같이 놀러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가.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제 이미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또 막 나오죠. 이제 그러기 전에 대화를 할 때는 그 애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중요한 거예요. 아, 네 말은 그러니까 네 말은 오늘은 학원을 안 가고 친구랑 놀러 가고 싶다는 거지. 요렇게. 요거 쉬운 것 같죠, 여러분? 되게 못해요. 되게. 부부간에 이제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계시면 이제 부부간에 대화할 때 요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정말 남편분들 특히 아내 말 듣고 요것만 해주셔도 아내랑 관계가 확 좋아집니다. 예, 오, 우리 남편이 내 말을 들었네. 이렇게 돼요. 아, 진짜 오늘 신경질 나갖고 왜 철수가 말이야 말을 안 듣고 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제 아내가 막 말하잖아요. 퇴근하고 힘든데. 아, 여보 말이 그러니까 오늘 철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질이 엄청 났다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할까 싶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상담에서 제가 상담을 매일 하는데 상담에서 상담자가 제일 크게 해주는 게 이거예요. 내담자한테. 근데 이게 제일 치료 효과가 있어요. 놀랍죠? 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 저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내 말을 그대로 잘 듣고 이해했구나. 이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부간에 가족, 자녀, 부모, 자녀 사이에 아, 네 말은 너가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1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빙산 위에 있는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부모의 반응. 자, 그 다음에가 뭘까요? 자, 그 다음이 바로 밑에 이제 수면 아래 바로 첫 번째 있는 게 감정이었죠. 감정. 이제 감정을 알아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거 감정 볼 때 아이는 성적표를 가져갈 때 또 엄마를 실망시킨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하는 서운함 그리고 나 이제 어떻게 학교 가지? 나 성적 이렇게 떨어져서 진짜 대학 어떻게 가지? 하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아이는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렇죠? 그럴 때 부모가 그거를 알아주는 거죠. 아, 아이고 우리 수연이가 또 성적 이렇게 나와서 엄청 걱정됐겠네. 아이고 너 엄마한테 이거 얘기하느라고 또 되게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아이가 느낄 감정을 엄마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애들은 이 말만 들으면요 벌써 확 풀어져요. 마음이. 엄마 사실은 내가 진짜 이번에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어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망한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벌써 마음이 열려서 말하기 시작해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게 중요해요.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벌써 얼굴이 확 일그러져 있어요. 이게 빙산 위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아이고 또 시작이네. 쟤 집에 오자마자부터 짜증이야 얼굴이. 이렇게 이제 빙산 위로 반응하면 엄마도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야, 너 빨리 씻고 얼른 학원 갈 준비해.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빙산 위의 소통이에요. 근데 요 밑에 감정을 읽어주면 아이고 우리 철수가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나 보네. 예. 그러니까 요것만 읽어줘도요. 애들이요 별로 대답은 안 해도 벌써 이제 입꼬리가 적어도 수평은 돼요. 수평은.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 감정 단어가 발달이 안 됐어요. 감정이 이렇게 세분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아까 말씀드린 뭐 부담감, 슬픔, 서운함, 외로움, 또 걱정, 염려됨, 뭐 화나는 거, 분노,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화에서 그런 걸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너가 지금 분노가 몹시 올라와서 마음이 아주 슬픔으로 가득 찼구나. 뭐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A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는가? 그거를 그냥 우리가 편안한 용어로 한 단어로만 말해줘도 괜찮아요. 예, 그게 이제 제일 쉬운 말이 힘들었구나, 너 힘들구나, 우리 영애가 학교에서 또 힘들었구나. 요게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너 뭐가 불만이야 도대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너 힘들었구나. 요즘에 우리 딸내미 힘들구나. 요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아이가 엄마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구나. 예. 아이들이 그런 표정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감정을 세분화해서 다 모를지라도 우리가 아이들 마음을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지각이잖아요. 지각. 이 지각은 이제 상황을 애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빙산의 세 번째 단계가 지각입니다. 근데 요거에서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애들이 나쁜 행동을 했어요. 나쁜 행동.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옆에 애를 때렸다고 이제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아들이 얘를 때렸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게 때렸다는 게 이제 수면 위의 행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반응을 하면 또 막 이렇게 하겠죠. 엄마들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 애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 요거를 알아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무슨 나쁜 짓을 했으면 이 나쁜 놈 이게 먼저 나오시나요? 아니면 우리 애가 그렇게 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게 먼저 생각이 되시나요? 먼저 생각이 되시면 훌륭한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애랑 얘기할 때도 너 왜 그랬어? 바른 대로 말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수야, 엄마가 오늘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엄마가 생각할 때 철수가 그냥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그게 뭔지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 줄래?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또 덧붙일 수 있는 건 엄마는 언제나 철수 편이야. 엄마는 철수를 믿어. 이런 말을 덧붙여주면 이제 애들은 이미 나쁜 행동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얼어붙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거든요. 애들이 그런 뭔가 문제되는 일이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엄청 겁먹어요. 겁먹어. 예, 굉장히 위축되고 겁먹어요. 근데 이제 막 부모님들이 비난을 하면 애들은 이제 방어 태세로 이제 막 전환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비난을 막아설까 해서 뭐 거짓말하고 또 이제 더 오히려 화내고 짜증내고 또 폭력적인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방어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러지 않고 너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태도로 가면 애들이 이제 이런 거짓말, 폭력 이런 방어를 내려놓고 이제 마음을 열고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는 애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친구를 두드려 팼어요. 그래갖고 이제 팼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애가 전학을 가서 애들이 계속 이제 이유 없이 얘를 이제 괴롭혔어요. 전학 왔다고 괴롭혔는데 참았어요. 얘가 계속. 근데 얘가 좀 등치도 있고 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참았어요. 자기 막 놀리고 뭐 괜히 와서 이유 없이 시비 걸고 괴롭혀도 참았는데 어느 날 그 괴롭히던 애가 이 애의 아빠를 이제 욕한 거예요. 아빠의 직업을 가지고 놀리고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 부모를 건드리는 건 이제 내가 참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얘를 한 대 친 거죠. 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되나요? 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너 정말 화날 만 했겠다. 아니 그 나쁜 놈이네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행동 자체가 옳은 거는 아니지만 얘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너 그럴 만 했겠다라고 엄마가 인정을 해줄 때 얘도 이제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더 참았어야 됐는데 그래 우리 그럼 다음번엔 좀 어떻게 해볼까? 걔가 똑같이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같이 좀 얘기해보고 할 수 있죠. 이제 딸내미가 와가지고 학원을 안 갔는데 학원 간다고 하고 갔는데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아이고 어머니 딸님이 학원 안 왔어요. 뭐 어디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하고 왔어요. 간다고 갔는데 이제 거짓말한 거죠. 뻥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왔을 때 또 엄마가 막 얘를 따지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어 하면 애들은 겁먹거든요. 근데 오늘 뭐 학원을 안 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 말 자체에 벌써 애를 향한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엄마 오늘 이제 지금 학기 초여가지고 우리 반 애들 여자애들 몇 명이 어디 간다고 했는데 내가 그 애들한테 꼭 끼고 싶었거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요 사춘기 청소년기에는요 학기 초에 그룹이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그룹에 못 끼면요 한 학기 내내 못 껴요. 예, 그 그룹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잘 해줘야 돼요 끼게. 근데 얘가 이제 그때 요 모임에 못 끼면 얘네들끼리 이제 더 친해지고 그만큼 그럼 나는 거기에 또 나중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고 한 거를 본인이 판단을 한 거니까. 근데 엄마 내가 오늘 얘네들 거기 간다 그랬는데 학원 빠진다 그러면 엄마 너무 속상할 것 같고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냥 거짓말하고 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구나. 엄마한테 말하지. 네, 말했으면 안 보내줬을 텐데. 정말 여러분 그럴 때 학원 빠지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날 공부 안 하더라도 얘는요 그거 학원 하루 가는 것보다요 한 학기에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 원만하게 지내는 게 엄마들이 원하는 학업에도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예,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네 번째는 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예, 항상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지각 밑에는 빈산에서 뭐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이 기대는 어떤 거냐면 아이가 무슨 행동이나 말을 할 때 결국은요 아이의 마음 속에 그 깊은 밑에서는요 좋은 마음을 갖고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뭘 했을지라도 그 밑에는요 좋은 의도, 좋은 뜻, 좋은 기대가 있어요. 긍정적인 기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성적표를 이제 고쳐가지고 위조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위조 성적표. 진짜 나쁜 행동이죠. 하면 안 되죠. 근데 위조 성적표 들고 왔는데 이제 들킨 거죠. 들킨 거. 예.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심각한 사안이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거 분명히 또 가르치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이게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근데 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 너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아이는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이번마저도
이 성적을 보여주면은 정말 나는 끝이다. 엄마가 너무나 실망하겠다. 엄마가 지난 2달 동안에 내 성적을 올리려고 어떻게 나를 라이드하고 새벽 1시까지 잠을 안 자고 거실에서 나를 지키고 네, 이렇게 간식을 다 해다 주시고 뭐 엄마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중간고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왔는데 도저히 이 성적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고치는 나쁜 행동에 아이에게 있는 정말 어리석고 미숙하지만 아이에게 있는 그 기대가 뭐예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요. 예. 엄마가 그동안 해온 그 노력이 헛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담긴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전달이 되시나요? 아이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요 항상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 기대. 예. 제가 이제 예전에 들은 말인데 옛날에 그 시골에서 공부를 하던 애가 정말 공부를 지질이 못해가지고 맨날 막 꼴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님이 너가 반에서 1등을 하면 아빠가 돼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하겠다 막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얘가 이제 집에서 아주 귀한 아들인데 시골인데 이제 학교도 멀리 다니고 하는데 이제 영락없이 이제 성적이 아주 밑바닥이죠. 근데 그거를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고친 거예요. 성적표를. 저보다도 나이 많으신 실제 있으신 분인데 그래갖고 그 시골에서 그렇게 가져갔대요. 근데 그거 고친 게 너무 이제 어리숙하게 고쳤으니까 아빠가 그걸 보고 다 안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 않고 진짜 돼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해주셨대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빠는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옳고 그른 거 가르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아빠는 그 아이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대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해준 거예요. 진짜. 이 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너무 찔렸겠죠. 나중에 그 아이가 아빠가 그걸 알았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정말 그때부터 얘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적이 엄청 오르면서 좋은 대학에 가셔가지고 훌륭하신 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런 거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 잘한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얘를 내가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아주 혼쭐을 내줘가지고 아주 정신이 바짝 들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엄마 부모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는구나를 할 때 애들이 감동을 하고요. 거기에서 행동이 변화가 돼요. 진짜 애들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진짜 부모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부모한테 감동을 하잖아요. 부모한테 진짜 미안하고 진짜 부모한테 고마움을 느끼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예. 그래, 내가 진짜 한번 해봐야지. 진짜 엄마를 정말 한번 기쁘게 해줘봐야지. 그게 아이들의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긍정적인 마음 알아주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어떤 애가 맨날 이제 동생하고 싸우는데 동생을 때리려고 이렇게 한 순간 엄마가 들어왔어. 근데 얘가 이제 막 때리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요거의 긍정적인 의도를 알아준대요. 아이고 우리 철수가, 얘 철남이가 그렇게 형 괴롭혀서 때리고 싶었는데 안 때리고 참고 있었네. 그래도 때릴까 말까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줬대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면요, 이게 재구조화가 돼요. 아, 내가 이 때리는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참는 좋은 놈이구나.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제 생각이 바뀔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는 안 넘겼네요. 제가 정말
통합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알아주기. 예, 이제 마지막 6번째가 이제 존재 자체의 소중함.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의 본질적인 역할, 우리 아이들을 향한 아이들 키우는 본질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낳았고 키우고 있는데 부모로서 해주어야 하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는 그 본질적인 역할이 뭘까? 예,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한국 부모들은 예,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내가 모든 정보원을 다 끌어 모아서 어떻게 하면 얘를 이제 좋은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스케줄을 잘 짜서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가지고 정말 성적을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정말 부모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걸로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부모들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다른 모든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서울은 너무 심해요. 정말 모든 부모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뭐 진짜 좋은 거 지금 뭐 다 그렇죠. 뭐 아이를 키우는 특히 사춘기가 아니더라도요. 뭐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에 좋은 거 해주고 좋은 옷 입히고 뭐 좋은 걸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영어 가르치고 좋은 수학 가르치는 거에 모든 부모들이 정말 올인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본질은요. 제일 큰 게 따뜻한 사랑. 아이한테 사랑을 주는 존재,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존재. 예. 이제 이거를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아영이라는 그 존스 호킨스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는 거는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예, 밥을 짓는 게 쌀이 자식이고요. 쌀이. 그리고 부모가 해주는 게 물과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전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물이 뭐냐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예. 아이한테 언제나 따뜻한 사랑을 그래 엄마는 날 사랑해. 요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부모의 가장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요 믿음이 그냥 마음속에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세요? 나는 우리 철수야 엄마는 너를 언제나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최고야. 너는 정말 소중해. 여러분 다 그 마음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요? 예. 제일 쉽게 표현해 주는 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여러분들 아이들 많이 안아주시나요? 저는 지금도 이제 볼 때마다 우리 아들하고 꼭 껴안고 우리 딸하고 꼭 껴안고 예 아주 아기 때부터 저희는 이제 항상 이렇게 안아요. 하루에도 뭐 그냥 볼 때마다 안아줘요. 이렇게 꼭 껴안아주고 이렇게 안아줄 때 아이들이 거기에서 정말 이 말로 다 표현 안 되는 엄마는 날 정말 사랑해. 내가 온전히 수용되는 그 느낌을 느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엄마한테 막 오거든요. 쫄래쫄래 와서 엄마 안아줘. 이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야야 엄마 바빠 시간 없어 저리 가 이렇게 되게 많이 해요. 저한테 오는 얼마나 많은 내담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너무 안겨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한 번이라도 저를 좀 안아줬으면 했는데 엄마가 돈을 엄청 많이 버시고 엄청 바쁘시고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한 번도 자기를 안 안아줬대요. 한 번도 자기를 안 안아줬대요. 그래갖고 이 친구는 공황장애가 생겨서 왔거든요. 공황장애가. 근데 정말 그 안에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런 쌓인 게 너무너무 큰 슬픔과 분노로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안아주는 게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게 관계가 좋아야지 안아줄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따뜻한 사랑, 물 이거를 주는 거에 주기 위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공부 잘하게 만들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거, 자식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날 좋아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엄마가 날 좋아해. 여러분 딸한테 아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 엄마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 우리 엄마는, 요건 애기들도 느껴요. 애기들도요, 막 칭얼대는데 엄마가 너무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그래 알았어 엄마 갈게 그래 알았어 근데 막 귀찮아가지고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애가 그거 안다요? 되게 신기하죠. 예, 애기가 그걸 알아요.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하는구나 할 때 애기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여요. 근데 엄마가 정말 애기가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막 보기만 해도 좋고 그래서 막 그 앞에서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거를 다 느껴요. 그래서 항상 그게 첫 번째다. 세상에서 날 제일 좋아하는 사람 우리 엄마 아빠. 이게 아이들은 그 나의 존재감을 가장 안정적으로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에게 가치를 잘 전수해 주는 거다. 이 삶의 가치들, 긍정적인 생각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감사함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함.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주면요, 그거는 엄청난 자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사춘기 애들이 아무리 시크할지라도 우리 아들 멋있어 최고. 어이구 우리 딸 최고야.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녀들은 평생 동안 부모의 말에 갇혀서 살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정말 이거는 제가 상담을 하면 할수록 그 모든 상담사 선생님들이 이 말이 진실이라고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이요, 그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이걸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해주는 말을 얘는 평생 갖고 살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애한테 괜찮아. 이거 정말 좋은 말이에요. 괜찮아. 어떤 일이 왔어도 시험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괜찮아. 시험 못 봤을 때도 괜찮아. 괜찮아. 지금 못했어도 앞으로 점점 잘할 수 있어.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몰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몰라도. 예, 진짜 얘가 머리가 돌이에요. 돌. 정말 얘가 성적이 나아질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엄마가 보기에.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얘는 그 말을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정말 지능이 정말 IQ가 경계선 아래다. 예, 그래도 얘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 나는 이 세상을 버티고 살 수 있어. 라는 게 있어야 그 머리가 지능지수가 경계선 이하여도 그 애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살아갈 때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이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생각이 어떻게 생길까요? 그 생각이 어떻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부모로부터 들은 말로 그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이 그 아이 평생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못할 때도 있지. 쉬었다가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 또 해보지 뭐. 다시 하면 되지. 이거를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엄청난 인생의 좌절을 겪어도 그때 그 순간에 뭐가 떠오를까요? 이 말이 떠올라요. 그래, 안 될 수도 있지.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예,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자원이 되는 거죠. 예, 점점 잘하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부모들이 이제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공부가 정말 왼수 같은 문제예요. 이제 공부가 없었을 때는 옛날에는요 부모들이 그렇게 애들 닥달할 일이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공부를 닥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들 하는 애들은 하고 노는 애들은 놀고 그렇게 해도 다 잘 크고 잘 살았어요. 지금 저 중학교 때 엄청 열심히 놀던 애들도 다 지금 잘 살거든요. 예. 차라리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미국에서 만난 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께서 매일 새벽교회 종치시고 권사님이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아무 잔소리 안 하고 애를 키웠는데 얼마나 그 제 친구가 잘 컸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성격도 반듯하고 너무 일도 잘하고 예, 애도 잘 키우고 그러니까 차라리 잔소리 안 하면 애는 잘 큰다니까요. 근데 맨날 애한테 너 그래서 너 뭘 제대로 하겠냐?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너 이제 끝이야. 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애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냐? 네 주제에 뭘 하겠냐? 네가 그렇지. 이런 말을 이제 하면요. 이게 이 아이의 평생의 신념이 돼요. 그래서 잘 능력이 좋고 잘하는 애도 회사에 가도요.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능력이 좋아요. 그런데 항상 난 이걸 못 해낼 거야. 내 주제에 내가 뭘 하겠어. 난 이 모양밖에 안 돼. 그래 나 어차피 잘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S대 간 사람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무기력증에 걸려서 정말 쉬운 심지어 알바 자소서도 혼자 못 써가지고요. 남이 써줘요. 공황장애 와요. 예. 그리고 좋은 회사 들어갔어도 금방 퇴사해요. 일을 못 해가지고. 이런 게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평생 해준 말이 그 머릿속에 다 남아 있어서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항상 긴장되고 뭘 해내야 되면은 벌써 이게 엄청난 큰 산 태산같이 느껴져서 이미 압도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너무나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마지막 혹시 마지막 PPT로 좀 가주시겠어요? 마지막 PPT로. 마지막에서 42번 PPT 아닌데 어디 있을까요? 혹시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43번인데 맨 끝부분이에요. 맨 끝부분. 그 바로 위에 표 위에. 네. 자, 우리 아이들은 훌륭합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시면서 이런 거를 이제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한다. 이게 진짜 아이들의 본심이에요. 아이들은 잘하고 싶어 해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질 못해서 그런 거지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해주면 그것이 아이들이 공부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로. 예, 살아갈 힘을 얻는 게 엄마의 칭찬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그 부모의 불안 때문에 아이들을 통제하는데 그 불안을 내려놓고 내가 아이들을 믿기로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아이들은 자기의 궤도를 찾을 수 있게 돼요. 엄마가 끊임없이 불안해서 통제하면요. 아이들은 끝까지 헤매요. 막 계속 불안하죠. 걱정되죠. 무섭죠.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막 계속 해야 된다고 몰아치죠.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그래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엄마 기다려줄게. 엄마가 항상 옆에 있어줄게 할 때 아이가 비로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궤도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했던
밑으로 2개만 더 내려주세요. 밑으로 2개만. 이게 안 먹어요. 네, 네, 오늘 요 6가지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 담아가시면 좋겠어요. 이제 일단 잔소리 멈추시고, 그러니까 네 말은 뭐뭐뭐뭐 하다는 거지. 요거 해주시는 거. 그래야 이제 아 엄마가 내 말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예, 힘들었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엄마는 네가 최고야. 엄마 사랑해. 엄마는 널 사랑해. 엄마가 항상 옆에 있어줄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 요거 좀 마음에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그 Q&A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혹시 강의 들으시는 중간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셨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보통 질문을 안 하시는데 예. 마이크를 갖다 주시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이제 게임을 이제 뭐 24시간 해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네. 언제부터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나요? 한 2년 전부터. 2년 됐어요. 네네. 이제 그게 정말 큰 이슈죠. 게임이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공부하고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엄마가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셨겠죠. 근데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저라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예, 그냥 기다려주고 지금 그러니까 게임 시간을 조절하는 거는 훨씬 그 이전에 형성이 돼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기 그 유년기 시절에 이제 애착 형성 그리고 충동 조절 능력, 공감 능력 이것이 이제 잘 형성이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조절하기 이미 이제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이가 여기에 빠지면은 고치기가 엄청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계속 고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부모님이 마음을 이렇게 좀 내려놓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고, 좀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회피로 많이 해요. 어떤 이제 그 감정적인 불안과 어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하는데, 일단 저라면 이제 당분간 그대로 두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엄마가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옆에서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어떻게 해줄까?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계속 해주면서 긍정적인 네.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예, 맞아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밥 먹으러는 나오나요? 밥 먹으러는? 아니면 밥도 방에서 먹어요? 오, 맞아요. 그런 거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줄 수 있어요. 네, 아주 사소한 거에, 아주 작은 거에. 예. 그러니까 일단 부정적인 말을 그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얘 게임 시간을 확 줄이고 밤낮을 정상으로 바꿔놓겠다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요. 거기에서 내가 얘한테 계속 어떻게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좀 시작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굉장히 낮추어서 아주 사소한 일을 긍정적으로 해주면서 엄마가 너를 여전히 좋아해주고 있고 너를 이해해주고 있어. 너가 지금 게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너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 기다려줄 수 있어. 우리 아들은 여기에서 충분히 이제 좋아지게 될 거야. 이런 신호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보시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게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가 게임하고 있어서 애타고 있는 부모 심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서 말을 이렇게 제재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걱정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거를 멈추고 어. 대신 그렇다면 다른 영역? 예. 예를 들면 네네네. 아이가 다른 부분에서 밥을 맞아요, 먹는데 맞아요. 뭐를 안 먹던 뭐 음식을 먹는다. 예. 그럴 때 얼른 그거 캐치해서 그거 칭찬하고 이런 식으로 네네. 되도록이면 네. 여러 네.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네. 쏟아주란 말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 이거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우선 기간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시고 지금의 목표를 아주 낮추셔야 돼요. 엄마의 기대를 아주 낮추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애를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변화될 거라는 믿음을 엄마가 가지시고 근데 목표를 아주 낮추시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그런 소통을 최대한 줄이시면서 작은 거에 엄마가 그래도 나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인정해 주네. 우리 아들이랑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 엄마는 저녁 먹을 때 이렇게 우리 아들이 같이 있으니까 좋네. 이런 거 한마디 해주는 거죠.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이제 조금 좋아질 것 같은 아이가 마음이 열리거나 하면 약간의 이제 딜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의논을. 밤에 뭐 새벽에 몇 시부터는 좀 자면 좋겠는데 이걸 아주 조그맣게 잡으셔야 돼요. 한 번에 너 뭐 밤 12시 되면 다 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절대 아주 조그맣게 한 30분 뭐 10분이라도 요때는 한 요때까지만 할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엄마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요 말을 언제 하면 좋을지. 그래서 그 시기가 됐을 때 계속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고 엄마는 널 사랑하고 널 믿고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계속 해주다가 애가 조금 힘이 생겼을 때 그 애가 내면에 힘이 생겨야 되거든요. 힘이 생겼을 때 요 딜을 해주는 거예요. 한 요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너 생각은 어때? 아니면 너가 한번 요거 생각해 볼래? 이렇게 해서 애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조그만 정말 미세한 거를 하고 그게 됐을 때 엄청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막 해주는 거예요. 애가 원하는 거 용돈을 준다든지 잘했다 정말 이거 힘든 건데 너가 이것도 했네. 와 대단하다. 엄마 이거 힘든 건 줄 아는데 너가 이렇게 했구나. 또 실패해도 괜찮아. 다음에 또 우리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또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그 오늘 해주신 강의가 남편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죠? 네네. 그죠? 네.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어느 누구랑 대화를 해도 네 이렇게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맞아요. 맛있구나. 막 이렇게. 맛있구나. 네. 남편 퇴근하고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됐으면 여보 당신 오늘 힘들었구나. 예. 네. 그럼 이제 남편 마음이 이제 조금 이렇게 녹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들으면서 아이들은 그 부모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반대로 사실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거지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기쁨을 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아주는 것처럼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너 어디 가서 만나는 인정? 정말 좋은 질문이시네요.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고 이제 그런 거를 일단은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많은 부분은 좀
건너뛰고 뒷부분에 큰 파트는 이제 안 못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한데 아이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요. 이제 부모들이 무조건 다 애 말만 다 수용해주고 하기도 힘들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엄마의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 또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적절한 때를 엄마 아빠가 잘 판단하면서 얘기해야 되지만 너 왜 이랬어?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이제 할 때 사실은 엄마는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좀 걱정이 됐어. 엄마는 사실 너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 이게 엄마의 마음을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게 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또 진솔하게 다가오고 엄마를 조금 측은하게 여기는 예, 엄마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또 엄마랑 소통이 더 잘 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이 메시지라고도 하는데 내 감정을 아이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바라는 엄마의 기대 요 제가 건너뛴 부분이 부모의 빙산도 하는 작업이 다 있거든요. 부모의 말에 대해서 그 말에 기대하는 거, 지각 뭐 이거를 다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했던 거는 엄마가 이런 걸 바래서 그랬던 거였어. 엄마는 너한테 진짜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우리 아들이 엄마 보면서 그래도 좀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야. 뭐 이런 거를 이제 아이하고 소통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아이 메시지로 감정을 전달하는 거. 이제 아이한테 근데 다 이게 좀 만족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저 자식이 이럴 때 이제 부부간에 서로 해소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마이크 좀 주세요. 일단은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의 양육 태도 중에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와 남편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가 많이 혼란을 느끼는 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부부관계 말씀하셨듯이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이제 아이를 교육하면서 나오는 것들인데 자꾸 거기서 불통이 생기다 보니 가운데서 눈치는 보는 거는 저희 딸인 것 같은데 이럴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나 뭔가 이런 가치관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가 그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게 뭔가를 조금 잘 다독여 줄 수 있는 말이나 긍정적인 뭐 그런 제스처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사실 그 부분을 어쨌든 의논을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 이 부분은 여보 말대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의 정리가 되면 제일 좋은데 이제 그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실 수 있고. 그게 결론이 안 나는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참 힘들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부부끼리 정리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든 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여보 생각은 여보는 어때? 요거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요런 대화법으로 그러니까 대화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 난 싫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남편의 빙산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이마고 대화법은 부부간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당신 말은 딸이 뭐 친구랑 놀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지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당신 말은 딸이 몇 시까지는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의 기대가 뭔지 이렇게 남편이 아주 고집불통으로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보가 그거를 그렇게 굳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어떤 이유야? 이런 거 말해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 남편과의 작업이 사실은 참 중요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되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남편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는 일단 남편과의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법이 중요하다. 예, 최대한 남편의 마음을 살살 녹일 수 있는 살살 녹일 수 있는 대화법으로. 그러면 내가 이만큼은 양보할게. 이제 그게 안 되죠. 이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안 되니까. 예, 맞아요. 이게 이제 현실은 이렇게 이론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제 그럴 때는 아이하고 타협을 봐야죠. 뭐 엄마는 그걸 그냥 아이에게 말해주고 되는 만큼이 있겠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가능한 부분은 이 부분은 엄마랑 아빠가 좀 생각이 틀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행동에 대해서 남편은 A를 주장하고 나는 B를 주장하는데 이게 전혀 통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보다 예. 이제 주 교육자가 양육자가 저희다 보니 저의 그 얘기를 좀 했던 것들이 이제 익숙한데 가끔 아빠랑 있는 시간에 뭔가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볼까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 말이 남편은 되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거 엄마가 이거 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그 화살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제가 또 너무 이렇게 그렇게 통제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얘가 이 규칙에 대해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아이가 그 사이에서의 꼭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돼라는 게 있다 보니 아빠랑 있을 때 아빠랑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 근데 아빠랑 있을 때는 아빠의 생각을 듣고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해도 돼 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얘를 불안하게 하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딱 던져주면 얘가 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머니로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아이한테 아빠랑 있을 때는 엄마가 평소 하란 대로 안 하고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불안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아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 어떤 게 걱정이 돼? 엄마한테 혼날까봐 뭐 걱정이 돼요.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하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엄마가 설명을 해주고 상황을 조금 더 얘기해주고 뭐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불안한 거 자체를 엄마랑 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그거를 계속 애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때는 근데 엄마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때마다 계속 반복해 주는. 이미 왜냐하면 아이한테는 이게 반복 주입이 된 거잖아요. 엄마가 이런 게 규칙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는 엄청 모범생인 거죠. 열심히 엄마 말을 듣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이미 주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 거야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만약에 불안해하면 그거를 좀 같이 엄마랑 얘기를 좀 나누어 보는 거. 그래서 애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